안녕하세요. 과학체험반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잘 느끼지 못하는 힘이죠. 중력. 우리가 그 중력성을 잘 믿지 못하는데 이 중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술들을 한번 체험해 볼 건데요. 그때 물체 무게중심, 안정성, 그리고 힘에 대해서 운동 법칙 세 가지와 운동량,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볼게요. 자, 보면 경사면이 지금 여러분의 기준 왼쪽이 아래로 내려가 있죠? 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듯이 마치 볼펜도 왼쪽으로 굴러가네요. 근데 이 팽이를 한번 올려볼게요. 팽이는 왜 올라갈까요? 자,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림처럼 MDF 두 개 이렇게 꽂아주는데 낮은 쪽이 어, 낮은 부분이 2번에 가도록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무막대 두 개를 끼워주고 간단합니다. 이 구슬을 낮은 곳에 놓고 떨어뜨려주면 이 구슬이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높은 곳으로 굴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왜 굴러가는지부터 얘기할게요. 굴러간다는 것은 누가 잡아당기니까 굴러가겠죠? 그 힘은 우리가 잘 아는 힘, 지구가 물체를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중력 때문일 거예요. 자, 여기서 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힘은 물체의 모양. 만약 내가 공에다가 힘을 주면 공이 찌그러지겠죠. 운동 방향.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공을 발로 차면은 얘가 옆으로, 내가 찬 방향대로 가겠죠. 빠르기. 멈춰 있었는데 얘가 움직인다거나 혹은 그냥 가고 있는데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움직이게 하는 요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얘기해요. 즉, 힘은 물체에 힘을 준다는 것은 이 물체의 모양이 바뀐다거나 운동 상태,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력도 이 구슬이 아래로 당기니까 얘가 멈춰 있다가 움직이게 된 거였죠. 자, 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힘은 어디에 힘을 작용하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기둥 아래를 힘을 준다거나 이 기둥 아래를 발로 차거나 혹은 기둥 머리를 발로 차거나 발로 차긴 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어디를 힘을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걸 우린 힘의 작용점이라고 불러요. 힘의 방향도 중요하겠죠. 내가 오른쪽에서 얘를 힘을 주냐, 왼쪽에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가 달라질 겁니다. 힘의 방향. 마지막으로 힘을 세게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그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힘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중력을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힘의 작용점, 이 화살표의 시작점을 힘의 작용점, 이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로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자, 다시 그 문제 돌아와 볼게요. 자, 구슬을 놨더니 구슬이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이건 우리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 중력 따라서 잡아당겨지다 보니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중력은 어디에 작용할까요? 이 구슬의 어느 부분에 작용할까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우리는 이 힘이 작용하는 그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물체를 이룬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그 한 곳에 집중해서 거기에 중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점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즉, 이 구술 문제는 이 무게중심이 단서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삼각형을 하나는 제대로, 하나는 역삼각형으로 세워놨어요. 어느 게 더 안정할까요? 우리 친구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세워놓으면 역삼각형이 쓰러질 거예요. 이 쓰러지는 것도 중력을 받으니까 그럴 텐데요. 이 중력이 작용하는 점, 무게중심을 분석해 보면 이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보면은 역삼각형보다는 얘가 더 낮은 곳에 있죠. 그리고 바닥이 넓을수록 안정적인데요. 달리 말하자면 이 무게중심이 받침면의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받침면의 바깥쪽에 벗어나 있으면 보시면 여기 넓은데 안쪽에 있는지 혹은 이 받침면 역삼각형은 이 조그만 점이 받침면이겠죠. 바깥쪽에 벗어나 있으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려는 방향으로 중력 때문에 회전하게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즉 예를 들어서 받침면이 넓으면 얘는 살짝만 기울어져도
그 무게중심이 받침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세워놓은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울어지면은 받침면 바깥에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돼서 중력을 받아 회전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무게중심이 중력이 작용하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뚜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뚜기 살짝만 기울여 보면은 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받침면, 이 무게중심이 기울었을 때 그 면이 닿는 면에 벗어나게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구슬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슬, 우리가 이 문제의 하나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좀 그 트릭이라고 한다면 낮은 면보다 높은 면이 더 이 막대가 벌어져 있습니다. 즉 구슬의 받침면보다 무게중심이 벗어나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이 받침면 안쪽에 오게 되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두 막대가 넓어지는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무게중심 관련해서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데요. 코르크 막이 아시나요? 그 와인 뚜껑 코르크 막에다가 이쑤시개를 꽂아놓고 얘를 손가락 세워보려고 하면은 코르크는 넘어가겠죠. 하지만 포크를 세워놓으면 이 포크의 무게 때문에 또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와서 이, 이 영상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코르크가 뭘 붙여놓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균형을 잡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마술입니다. 두 번째 마술은 이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인스타나 혹은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던 피제 스피너예요. 이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셀을 여기다 끼우면은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자, 이거를 회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회전하는 상태에서 한번, 근데 이번엔 손을 기울여 보세요. 손에 어떤 느낌이 나나요? 어떤 힘이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모양을 가진 친구들하고도 바꿔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른 모양을 가졌다는 것, 이게 무게가 다른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무게, 뭐 미세한 차이여서 우리 친구들이 크게 느끼지는 않겠지만 이 무게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힘은 아까 말했다시피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해요. 힘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아까 좀 무게를 다른 물질들도 해봤는데 이거 기울일 때 얼만큼의 힘이 좀 느껴지던가요? 같은 크기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는 적게 변합니다. 네, 내가 선생님이 뛰는 거를 멈추게 하는 것과 가벼운 뭐 우리 친구들의 동생,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동생이 막 뛰는데 그걸 멈추는 것, 선생님을 멈추려 내가 더 힘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즉, 같은 변화, 멈추게 하는 변화를 주려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더 많은 힘이, 혹은 같은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 상태가 적게 변하게 됩니다. 힘은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이 피제 스피너에다 힘을 줬어요. 그러면 역시 이 피제 스피너도 나한테 힘을 줍니다. 내가 물체에 힘을 준다는 것, 내가 이걸 A가 B한테 힘을 준다는 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럼 동시에 같은 크기로 B도 A한테 반작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이 점프하려면 그만큼 바닥을 세게 차야 바닥도 나한테 힘을 주면서 올라가게 되죠. 자, 즉, 우리가 힘이 느껴지는 거 관성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까 그 선생님이죠? 영상에. 자, 감자에다가 칼을 꽂아놨어요. 그리고 칼을 망치로 두드립니다. 이 감자는 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데요. 아까 그 휘제 스피너랑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의 이 자전거 바퀴를 이 기구에다가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바퀴를 돌려봤어요. 아, 이 바, 돌리기 전에 이 끼워놓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떨어지겠죠, 중력 때문에. 그럼 이 바퀴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거나 혹은 선생님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 물체를 멈추게 할 때 질량이 큰 버스와 질량이 작은 버스, 질량이 클수록 멈추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빨리 달리는 버스와 느리게 달리는 버스, 느리게 달릴수록 더 멈추기 쉬울 거예요. 운동을 변화시키려면 질량과 속력, 얼마나 빨리느냐, 얼마나 무거우냐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운동에 대한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얘기해요.
물체든 모든 물체들은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 운동성이 변화시키려면 얘가 얼만큼 빠르게 달리는지, 얼만큼 무거운지 둘 다 고려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얘기하고요. 물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달리는지를 모두 다 포함한 물리량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회전을 멈추게 하려면 또다시 고려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회전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향을 돌고 있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무거운 물체가 얼마나 그 회전 중심에서 멀리 돌고 있는지도 이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 물체가 얼만큼 회전하고 있느냐, 회전 운동하느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보존돼요. 관성, 이 관성을 꺾고 이 운동을 변화시킬 때 그 운동량은 또 다른 형태로 보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피지 스피너, 아까 손을 기울일 때 힘을 느낀 원인도 내가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운동량, 또 다른 힘으로 작용된 거였고요. 앞에서 이 바퀴 돌린 거 중력을 받으니까 얘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운동량이 변하려고 하니까 정확히는 각운동량이 변하려고 하니까 다른 회전으로 운동량을 보존시킨 원리가 되겠죠. 운동량 보존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당구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타점을 어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공과 내가 친 공이 부딪혔을 때 정 가운데를 맞추면 내가 친 공이 멈추고 앞에 공이 가게 되고요. 부딪혔을 때 더 위를 중심보다 위를 맞추느냐 아래를 맞추느냐 왼쪽 오른쪽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딪혔을 때 이 내가 친 공이 부딪혔을 때 이 운동량 각 운동량까지 포함해서 얘가 보존되다 보니까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론 다른 공에 어느 지점을 노리고 치냐에 따라서도 부딪히는 공의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운동량이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내가 친 공도 튕긴 다음에 어떻게 가고, 친 공이 맞은 공도 튕긴 다음에 어떻게 가고, 이것들이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용의자 X의 헌신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여기서 나오는 첫 장면이에요. 어, 공을 굴렸을 때, 공들을 일렬로 나열하고 한 공을 굴려 충돌시킬 때 반대편의 공이 어떻게 가는지 이걸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본 영상인데요. 역시 이것도 운동량 보존과 관련이 있는 실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각운동량, 회전 회전 운동하는 정도에 관련된 양인데요. 각 운동량이 보존되다 보니까 아까 각 운동량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빠른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중요하지만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중요하다 했죠. 역시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가군동량 관련된 실험인데요. 내가 이번에는 이 자전거 바퀴를 내가 인이대로 한번 움직여 봤어요. 그랬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 우리 친구들이 에너지란 단어는 친숙히 알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도 역시 보존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선생님께서, 여기도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문구예요. 여전히 물리 법칙은 잘 작용됐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멘트인데 우리 친구도 한번 보면서 어, 우리가 오늘 좀 많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물리에 대해서 오늘 힘에 대해서 그리고 힘에 관련된 물리량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요러한 물리량들이 있구나. 그리고 요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오늘 진짜 겉핥 기여서 그렇지, 만약 고등학교나 이걸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하나의 단어들도 되게 오래 걸리는, 하나하나의 개념도 되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마술로서 체험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에는 우주 탐사, 고무 로켓을 만들면서 우주 탐사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특히나 우주로 나갔을 때, 이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갔을 때, 그리고 이 로켓이 겪게 될 상대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약간은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긴장될 수도 있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